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4일 그리고 5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5일날 벌어지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렇죠. 13도 3분 거리에서 쌍둥이 자리에서 풀문이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8시 14분 아침이에요. 이 때는 우리가 받는 영향이 메시지라든지 뉴스라든지 거짓말, 부패, 또 이중행동, 또 조작, 조종 이런 거를 뜻하는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제미나이가 뜻하는 것은 다큐먼트 뜻하고 뉴스, 또 풀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실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진실과 거짓,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siblings, 자매를 뜻하죠. 자매나 이웃사람이나 그리고 자동차, 또 짧은 여행 이런 것들을 다 뜻해요. 특기할 만한 게 넵튠이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이제 10일 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항상 아웃 오브 플래닛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천천히 나가다가 뒤로 돌아간다든지 앞으로 다시 역행하다가 다시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그 영향력이 확대가 돼서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해요. 아마도 대홍수가 또 엄청 많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쌍둥이 자리는 그야말로 그냥 쌍둥이 자리예요. 두 개의 뜻을 가진 행성이죠. 그 자리죠. 선택을 한다든지 또 이때는 대화하기가 굉장히 좋은 때이지만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 돼요. 이때는 엄청난 진실들이 터져나오는 영향을 받게 돼요. 뮤러블 사인을 가진 나라들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일본이 될 거예요. 일본은 화성과 넵튠과 또 파이시스 넵튠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자극을 받게 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태풍이라든지 늦은 태풍 혹은 사이클론, 자연재해의 피해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기간이 돼요. 이번 쌍둥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풀문은 변화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을 해요. 제미나의 룰러가 머큐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또 뭐든지 가벼워요. 제미나이는 굉장히 가벼운 사인이에요. 토러스가 굉장히 무거운 사인이라면 제미나이는 가벼운 영향을 끼치게 되죠. 또 사람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활발해져요. 숨겨진 진실이나 오래되었던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또 중요한 대화나 메시지나 정보들이 빛을 보게 되는, 또한 제미나이가 트윈을 상징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든지 이게 두 갈래 길에 우리가 서게 돼요. 다만 너무 지나치게 표현을 한다든지 말을 실수한다든지 해서 그 말의 힘이 강한 만큼 또 나쁜 쪽으로도 영향을 크게 받게 되겠죠. 12월 10일 날 넵튠이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뚜렷하지 않고 확실치 않았던 상황들이 서서히 명확해지는 그런 과정이 시작돼요. 다만 넵튠은 아웃 오브 플래닛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간은 12월 10일 날 앞으로 나간다 해도 그 영향이 며칠씩 앞뒤로 남게 돼요. 이때는 영적으로 다시 사람들이 되고 또 잘못된 믿음, 또 잘못된 신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들이나 영적으로 되는 방향성이 서서히 뚜렷해져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12월 11일은 머큐리가 사수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성이 사수자리로 이동하면서 나의 생각이 굉장히 커지는, 생각이 넓어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시각을 가지게 돼요. 이때는 큰 그림을 본다든지 또는 철학이나 신념, 물론 정치에도 관심이 많지만 종교적인 주제도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때예요. 화성이 사수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수자리는 직설적이고 크게 커지는, 주피터가 다스리기 때문에
좀 과장을 해요. 이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너무 앞선다든지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확신을 가지는 것은 주의를 좀 해야 돼요. 화성이 염소 자리로 들어가는 15일은 집중력이 상승이 되고 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커져요. 일과 책임을 지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돼요. 그리고 현실에 기반한 행동력이 늘어나게 돼요. 시리스는 아직도 이제 사냥 자리에 있죠. 이것도 역시 500 시리스가 2025년 11월 21일에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했어요. 방향이 바뀌었죠. 12월 내내 시리스는 사냥 자리에서 앞으로 직진하게 될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것은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뜻. 시리스 자체가 곡물이라든지 농사를 뜻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경제, 자연 자원을 관리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죠. 시리스의 영향은 굉장히 커요. 이것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성급하게 빨리 움직이고 싶은 충동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치게 돼요. 시리스의 영향력은 8월달부터 11월 사이에 역행하는 기간 동안 드러나 있는 통찰력과 정리된 감정들을 이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그런 시기예요. 식습관이라든지 재정 구조, 또 사냥자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천이라든지 새로운 습관 확립으로 우리를 이끌게 돼요. 그리고 에리스 역시 사냥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 질서가 흔들려지고 또 오래된 갈등,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지고자 하는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돼요. 12월 8일 날 사주 자리에 들어가 있는 화성과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토성이 90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앞으로 나가지지 않는, 뭔가 빨리 가고 싶은데 너무 속도가 느리다든지 또 뒤로 거꾸로 간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래서 속도를 내고는 싶은데 현실이 뒤로 자꾸 쳐지는 듯한 그런 짜증을 낼 수 있는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화성과 토성이 8일날 90도 위치가 되고 또 해왕성과 화성이 14일날 90도 위치가 돼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각도예요. 화성은 전쟁을 뜻하고 공격을 뜻하고 움직이는 걸 뜻하고 활동을 뜻해요. 뭔가 하고자 하는 행동. 그리고 토성은 압박을 주고 또 저항을 하게 하고 또 어렵죠. 그리고 제한을 두고, 넵튠은 혼란을 가져다 주고 또 환상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오해라든지 또 속임수를 뜻하는 행성이에요. 이 세 가지 행성들이 스퀘어가 된다는 것은 군사적인 긴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 분쟁이 있는 지역들은 더 격화가 된다든지 강대국들이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오해나 완전치 않은 정보에 의해서 갑자기 조급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던 것들이 다시 지연이 돼요. 평화협상이라든지 또 외교적 중재가 있었던 사안들이 다시 장애를 받게 되고 또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이때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좌절을 겪을 수 있어요. 넵튠이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간다는 것과 화성 넵튠이 90도 위치가 되는 것은 진실과 거짓된 정보, 이런 주제를 굉장히 크게 자극을 시키게 될 거예요. 이때는 국제적 사건에 대한 어떤 진실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성과 세런이 90도 위치가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든지 긴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 글로벌 경제나 시장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어요. 이때 진전이 느려진다든지 정책이 막힌다든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화성과 토성이 90도 위치가 되었던 때가 과거에 보면 1984년에 벌어졌었어요. 이때 이란과 이라크에 전쟁이 있었었죠. 그때 케미컬 웨폰을 썼다 안 썼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 간의 규칙도 무너지고 또 심각하게 충돌을 했었어요. 이런 패턴은 화성과 토성의 90도 위치가 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또 그런 전쟁 비슷한 전쟁적으로 가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화성은 활동을 하고자 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반면 토성은 과거 또 기존 구조 또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무적인 처리 방식이라든지 관료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체제가 굉장히 큰 장애물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흐름이 막히게 돼요. 말하자면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길은 열리지 않는 그런 긴장과 답답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열심히 해도 성과는 나오지 않고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속에서 우리는 계속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사법 또 내란을 종식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빨리 해결을 보고 싶어 하고 그것은 잘 되지 않고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넵튠이 물고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홍수를 많이 나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화성과 90도 위치가 되면은 이거는 쓰나미를 더 강화시켜요. 그리고 비가 굉장히 오는 양이 커져서 홍수가 나게 하기도 하고 또 물이나 해안이나 또 강가의 지역들은 물의 피해를 굉장히 크게 받게 되겠죠. 물론 겨울은 항상 추운 게 특징이지만 어떤 특정 지역은 굉장히 더 추워질 수도 있어요. 슈퍼 콜드 문이 겹치면서 평년보다 더 차갑고 더 혹독한 겨울 기운을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화성과 토성이 90도 위치가 되는 12월 8일 때 지진의 활동도 많이 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7월 4일부터 해왕성이 역행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10일이 되면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물고기 자리에서 또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우리가 완전치 않았던 뿌옇게 느껴졌던 어떤 현실 또 조금씩 안개가 걷히듯이 우리의 시야가 확하고 밝아지는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숨겨져 있던 진실, 묻혀져 있던 감정들, 또 흐려져 있던 나의 영적인 직관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12월 14일은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화성과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해왕성이 90도 위치가 되면서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때는 세계적으로 불안스러워지고 또 혼란스러워지고 오해가 굉장히 커져요. 또 불투명성이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입장에서 이 소통이라든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진실과 미스인포메이션이 마구 뒤섞여서 무엇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돼요. 이때는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튀어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또 받게 돼요. 그런데 해왕성은 뭔가 뿌연, 확실치 않은, 혼란스러운, 또 속임수, 경계선이 없는 이 두 행성이 90도 위치가 될 때는 행동이 혼란에 가려지게 되죠. 결정도 확실하게 할 수가 없고 내 뜻도 왜곡되기 쉽고 이런 위치일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정보가 엉터리라든지 또 군사적인 판단 실수로 벌어지기도 해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완전치 못하다든지 또는 조작되어 있는 정보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든지 또 국가가 잘못 이해를 한다든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때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특정 국가나 세계 지도자들이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바탕을 두지 않은 근거 없이
정책을 만든다든지 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는 전반적으로 명확성이 뚝 떨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순진한 판단을 한다든지 상황을 잘못 이해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만적인 행동이라든지 또 폭로, 스캔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회적 불만이 엄청 크게 터져나올 수 있는 시기도 이때예요. 다만 12월 15일에는 화성이 염소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우면서도 책임을 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만 화성이 염소자리에 들어오면서 권위나 정부 또는 군사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강경한 대응으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운세를 점성학적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미나이 풀문인데 똑같죠. 12월 5일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 뮤러블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직접적이고 굉장히 강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버거 자리와 정확한 T스퀘어가 되게 되는데, 국가 전반적으로 정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론 또 소통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또 정부 발표와 국민들의 여론에서 서로 충돌이 커지는, 그리고 외교 문서라든지 정보가 노출이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외교적인 메시지나 정보가 큰 오해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제미나이 풀문은 문서도 뜻한다 그랬고 또 협정, 또 정보 이런 걸 뜻하는데, 우리나라의 차트와 정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감춰진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여태까지 1년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을 3, 4년을 우리나라는 진실이 감춰져 있다가 지금 막 터져나오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해져요. 얼마나 더 강해질지는 모르지만 뭔가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게 되겠죠.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해왕성이 직진을 하면서 파이시스는 대한민국 차트의 7번째 하우스, 사람들과의 관계의 집을 건드려요. 이것은 외교적인 파트너들과의 모호했던 어떤 문제, 우리가 슬쩍 넘어갔던 문제가 다시 시끄럽게 돼요. 또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외교 군사라든지 외교 군사 또 정보에서 뭔가 오해가 있다든지 착각이 있다든지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주변국들, 중국이나 일본의 의도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 시기가 이때예요. 또 해양에 관련된 이슈가 떠오르게 돼요.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또 배, 또 영토에 관련, 그러니까 해상 영토라 그러나요? 바다에도 영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넵튠이 디렉트로,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하게 되면 가려져 있던 외교 문제가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수 자리에 화성이 우리나라 차트에서 4번째 집, 그러니까 국민 감정이라든지 부동산, 국가적인 것을 뜻하는 것도 4번째 집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 국민들이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또 사람들의 논쟁이 폭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도 격한 언쟁이나 대립이 심해지고 또 사법적인 결정, 또 행정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극렬하게 갈라져요. 이때 여론이 엄청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 문제, 또 국내 문제, 이런 모든 면에서 국론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또 넵튠과 화성이 스퀘어가 되는 12월 14일은 우리나라 역시 3번째 집, 정보를 뜻하는 또 언론, 또 외교를 뜻하는 이 영향을 크게 건드리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이게 북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쌍둥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인 오해를 할 수 있다든지, 또 국제사건,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기간이에요. 다만 12월 15일이 되면 화성이 염소자리로 들어가면서 국가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게 시험을 받게 되는 시기예요. 국정 운영의 방향성이 조금 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다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우리의 이미지가 다시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져요. 그리고 이때 정부가 어떤 강경한 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신기한 게 화성이 염소자리로 들어갔는데 이때 국가적인 책임, 리더십이 우리나라는 더 크게 강조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했던 말을 기억하는데 이런 영향을 우리가 크게 받게 되죠. 조금 정리를 하자면 2025년 12월 우리나라의 운세는 외교적으로 어떤 혼란이 벌어지고 또 주변국들이 올바르지 않게, 명확하지 않게 움직여요. 그리고 국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게 돌아가요. 정보에도 혼란이 들어오고 또 정부가 어떤 강경한 조치를 하게 되는 현실적인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때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든지 문서나 스캔들이 터져나오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12월 초반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의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